뭐야 이게? 니시오카 신지로가 눈을 떴다. 그는 낡은 철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손과 발이 결박된 채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의 유리관 속에 갇혀 있었다. 유리관 밖으로는 낡고 녹이 쓴 철벽에 둘러싸인 비교적 넓은 공간이 보였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신지로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인상을 썼다. 순간 강한 두통과 함께 간밤의 일이 어렴풋하게 떠올랐다. 고향 친구들과 함께 술을 한 잔 마시고 돌아와서 집 앞에 섰을 때 등 뒤에서 갑작스런 인기척과 함께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여기까지가 그가 기억하는 전부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이상한 곳에 갇혀있는 것이다. 젠장, 경호원들은 대체 뭘 한 거야? 정신이 듭니까? 누구야? 신지로의 뒤쪽에서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이 스테인리스로 된 수술 준비대를 끌고 오는 것이다. 청년은 신지로를 향해 빙긋 웃어 보였다. 니시오카 신지로 씨, 반갑습니다. 나는 한창수라고 합니다. 한국인? 네, 일단은. 창수가 말을 대충 얼버무린 채 준비대 위에 뭔가를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은 메스와 망치, 손도끼, 그리고 뼈를 자를 때 쓰는 커다란 톱이었다. 돈 때문이라면 바로 해결 가능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아니요,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이라. 불안해진 신지로가 입을 다물고 말았다. 잠시 후 납치와 감금은 엄연한 범죄예요. 그런가요? 시정일관 담담한 미소를 지고 있는 창수를 보며 신지로는 더욱 불안해졌다. 한창수 씨라고 했죠.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희귀 난치병 환자라고요. 예, 알고 있어요. 그럼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군요. 물론이죠. 오늘 안으로 다 끝나니까 걱정 말아요. 약을 하루 거른다고 큰일이야 나겠습니까? 사실 그 약을 먹지 않는 게 당신에겐 더 좋을 겁니다. 정리를 마친 창수가 신지로의 곁으로 다가갔다. 부디 당신의 아버지가 내 말을 잘 따라줘야 할 텐데 당신에게 해를 가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아버지니까. 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에 잠시 멍해진 신지로가 곧 작은 실소를 터뜨렸다. 이봐요, 한창수 씨. 날 인질로 삼은 거면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아버진 절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오더라도 경찰이나 패거리를 잔뜩 데리고 올 거요. 그럼 당신이 위험할 텐데. 아버지는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군. 일단 연락은 했으니까 두고 보면 알겠지. 말을 마친 창수가 다시 이것저것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런 그의 모습에서 신지로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들었다. 한국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슨 볼일이 있단 말인가? 원한이라도 있습니까? 있죠. 아주 큰. 하긴 아버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아버지를 잘 아시나 보군요. 뭐 아들은 아들이니까요. 아마 그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당신 아버지는 생각보다 비밀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때였다.
마침 온 것 같군요. 창수가 신지로의 뒤로 가서 섰다. 그와 동시에 창고문이 거칠게 열리며 희끗희끗한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바로 신지로의 아버지 니시오카 쇼이치였다. 쇼이치가 커다란 유리박스 안에 갇힌 아들을 발견하고는 급히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창수가 날카로운 메스를 신지로의 목에다 대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알았네. 그러니 그 칼은 좀 치우게. 일단 창고 문부터 닫고 시작하죠. 이보게, 자네 말대로 내가 직접 왔으니 신지로는 좀 보내주게. 그러자 창수가 손에 살짝 힘을 주었고 날카로운 메스의 살이 베이며 신지로의 목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 모습에 놀란 쇼이치가 허겁지겁 창고문을 닫았다. 내 질문에 대답하고 지시를 내리면 순순히 따라요. 아주 쉬운 규칙입니다. 알겠네. 일단 저쪽에 있는 의자를 가져와서 앉으세요. 창수의 말에 따라 쇼이치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디선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풍겨졌다.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이거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하겠군. 입 다물고 조용히 해. 쓸모없는 녀석. 두 사람을 지켜보던 창수가 빙긋 웃으며 망치를 집어들어 유리백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하지만 유리백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무슨 뜻인지 알죠? 괜히 힘 빼지 마십시오. 창수가 빙긋 웃으며 망치를 내려놓았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몹시 기다려온 것 같았다. 그리고 자, 그럼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봅시다. 나는 한창수, 이쪽은 니시오카 신지로, 그리고 그쪽은... 그러자 쇼이치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니시오카 쇼이치. 창수가 손에 든 메스를 신지로의 어깨에 박아 넣었다. 신지로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어대자 쇼이치가 기겁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창수가 메스를 살짝 비틀어 버렸고 다시금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앉아요. 쇼이치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요. 진실을 말하는 게 또 다른 규칙입니다.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 다른 누군가가 피를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해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나는 니시오카 쇼이치야. 창수의 손에 더욱 힘이 실리자 신지로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비명을 지른다. 그러자 쇼이치가 눈을 질끈 감은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알았어. 다 말할 테니 그만둬. 그런 그의 말에 창수가 미소를 지으며 메스를 뽑아냈고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봐요.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오오, 상처 더 벌어줘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몇 번이고 망설이던 쇼이치가 제념한 듯 입을 열었다. 나의 이름은 이시시로다.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푹 숙이는 쇼이치를 신지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창수는 빙긋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개명하신 겁니까? 이봐, 그게 아니잖아.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이시시로라는 이름을 모른다는 건가?
역시 이 나라 족속들은 문제야 문제. 그런 창수의 말에 신지로는 울컥했지만 꾹 참았다. 감정을 드러내서 그를 자극해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았다. 이시시로?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그때 쇼이치, 아니 이시시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당혹감과 허탈감 같은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 다 알고 있군. 당신 정체가 뭐요? 바로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은 했는데 좀 섭섭한걸. 그래도 나와 당신은 뭐랄까 조금 특별한 관계라 생각했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아직도 모르겠나? 내가 당신의 마지막 재료였잖아. 시로 중장. 뭐라고? 그제서야 뭔가 떠오른 듯 시로가 온몸을 가늘게 떨기 시작했다. 이제야 생각난 모양이네. 그래 맞아.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았던 그 조센징. 네가 어떻게?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조센징이라니. 창소가 날카로운 송곳을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신지로의 손등을 찔러버렸다. 피가 튀며 신지로의 비명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말 조심해, 시로 중장. 알았네. 그러니 제발. 시로가 두 손을 모아 애원했다. 팔을 타고 내려오는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신지로는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스레 바라보았다. 대체 한국인에게 무슨 원한을 졌기에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건가? 신지로가 부들부들 떨리는 고개를 억지로 돌려서 창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저런, 당신 아들이 화가 많이 났군. 어서 직접 설명해 주라고. 그러자 한참을 망설이던 시로가 결국 힘없이 입을 열었다. 나는 치바현 출신으로 규슈대학과 교토대학에서 세균학과 병리학을 연구했어. 당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던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육군 군의학교에서 교관으로 지내다가 관동군 방역급수부대의 총사령관 자격으로 정식 부임했어. 그리고 패전할 때까지 731 부대를 이끌었다. 잠깐. 그럼 설마 그 이시시로가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그 시로가 맞을 겁니다. 그러자 신지로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사람은 진작에 죽었어. 학교에서 배웠던 게 어렴풋이 생각나. 근대의학의 영웅 이시시로. 그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아 그래. 야스쿠니 신사에도 합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영웅? 창수가 실소를 터뜨리며 신지로의 손등에 박힌 송곳을 거칠게 뽑아냈다. 그럼 그 영웅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잘 알겠군. 그건 날조된 거야. 시로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모함이라고. 뭐? 이래서 교육이 참 중요한 거야. 자,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야겠군. 이봐, 시로 중장. 창수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시로를 쳐다보았다. 신지로는 역계 실소를 터뜨리며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시시로다. 아버지! 731 부대, 일명 도고 부대를 내가 이끌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인체 실험을 했다. 그런 시로의 말에 신지로가 경악스런 얼굴로 말했다. 다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그래, 아버지가 정말 이시시로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그리 정정하게 살아있을 수 있죠?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방역급수부대라는 간판을 달고 있던 도고부대는 사실상 생화학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연구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했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시로 중장. 장수가 말을 멈추고는 시로를 바라보았다. 비가 뚝뚝 떨어지는 송곳을 힐끗 쳐다본 시로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후로우시 프로젝트. 우린 그렇게 불렀어. 당시 천황이었던 히로히토 덴노가 내게 직접 칙령을 내렸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해도 좋다고 말이야. 바닷물 주사, 원심 분리기 실험, 체내 세균 배양, 인간 어뢰, 총기 관통 실험과 태아 강제 적출, 매독균 배양 등등. 그래, 차마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들을 했었어. 한국인과 독립군은 물론이고 몽골인과 러시아인, 연합군 포로, 심지어 민간인들을 납치해오기도 했어. 그건 실험이라기보다 고문에 가까웠지. 실제로 인체 실험 데이터를 건네받은 미국이 어리둥절했을 거야. 이미 동물 실험으로 얻은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데다가 가치가 전혀 없는 마구잡이식 실험이었으니까. 신지로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창수와 시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시로는 모든 걸 초월한 듯 말을 이어갔다. 프로젝트는 꽤 성공적이었어. 후로우시, 말 그대로 불로불사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지. 하지만 우리는 결국 패전했고 모든 실험 데이터는 미국에 인도되었어. 물론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들은 내가 천황도 모르게 빼돌렸지만 말이야. 그 덕분에 내가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신지로가 넋이 나간 듯 중얼대자 창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죠. 여기 산 증인이 둘씩이나 있는데 그럼 당신도 내가 바로 시로 중장의 마지막 마루타였습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731 부대는 급히 철수했고 그때 난 구더기 소굴에 버려졌죠. 이런저런 실험으로 내 몸은 너덜너덜해졌고 그래서 내버려두면 알아서 죽을 거라 생각했겠죠. 덕분에 뭐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운 좋게도 실험에 쓰였던 약품이 내 몸에 작용을 했던 모양이더군요. 대략 3주 정도를 그 구덩이 속에서 보냈습니다. 실험 대상으로 가치가 떨어진 마루타를 처분하는 썩은 시체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그 구덩이 속에서 말입니다. 장수가 섬뜩하게 웃으며 신지로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아무리 불로불사에 가까워졌다 해도 배고픈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 3주 동안 구더기와 썩은 시체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신지로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장수의 미소는 끌어넘치는 분노와 살기를 애써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당신이 왜 아버지를 원하는지, 어떤 원한이 있는지도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 잘 된 거 아닙니까? 덕분에 당신은 영생을 얻었고 아버지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건 이미 한참이나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지로의 말에 장수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신지로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니들은 이게 문제야.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격가지에 집착하지. 거칠애로 대충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속으로 또다시 더러운 생각을 해.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알려줄게. 이봐 시로, 당신의 순진한 아들에게 더 알려줄 게 남았지. 그렇지? 그러자 시로의 몸이 덜덜 떨려왔다.
그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장수가 몸을 일으켜 망치를 집어들었다. 그러자 시로가 다급히 소리쳤다. 내가 당신의 아내와 아이를 죽였어. 그걸로 부족해. 더 자세히 말해야지. 이제 제발 그만해. 내가 이렇게 빌게. 어? 그래. 장수가 신지로의 손등에 망치를 올렸다. 시로가 고개를 들어 신지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걱정이 가득했다. 짧은 시간 동안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아버지의 그 모습에 신지로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인 신지로에게 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자신이 납치되었단 말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상처를 입을 때마다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뭐든 말할 테니 내 아들은 가만 놔두게. 어? 아버지, 이야, 참 감동적인데. 그럼 어서 말하라고. 어? 그때 난 임신 중인 당신 부인의 배를 갈랐어. 그리고 아이를 태아를 꺼내서 포르말린 실험관에. 그걸 내가 보는 앞에서 했다는 것도 말해야지. 신지로가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장수가 당장 자신과 아버지를 때려 죽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날 이해한다고. 이미 한참이나 지난 일이라고. 니들은 그럴지 몰라도 난 아니야. 영생을 얻어 멈춰버린 내 얼굴처럼 그날 이후로 내 시간은 멈춰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죽일 건가요? 글쎄, 가볍게 팔이라도 하나 자르고 시작할까? 그런 창수의 장난스러운 모습에 시로가 경악하며 말했다. 그만. 제발 그만둬. 제발. 간절히 애원하는 시로의 모습에 창수가 자저러지게 웃어버렸다. 어때 신지로? 당신을 살리려고 발악하는 저 모습이 정말 추악하고 더럽지 않아? 그만둬요. 죽일 거면 빨리 죽여요. 내가 당신을 왜 죽입니까? 당신의 역할이 얼마나 큰데요. 뭐? 창수가 손에 톱을 든 채로 시로를 쳐다보았다. 자, 전쟁 후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시로 중장. 어서! 패전 후 731 부대는 사라졌지만 그 명맥은 계속 이어졌어. 그 당시 핵심 인물들이 녹십자사라는 회사를 설립했지만 난 그때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니 거기에 끼지 못했어. 난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어. 후로오시 프로젝트는 성공 직전까지 갔다가 실패해버렸지. 어느 순간 내 몸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거든. 일시적인 영생이 끝나버린 거지. 나는 완벽한 약을 찾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해야 했고, 그래서 다시 녹십자사를 찾아갔어. 어차피 회사를 세운 것도 내 측근들이니까. 회사는 여러 번의 합병을 거쳐서 미쓰비시 단합에 제약이 돼 있더군. 현재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회사 말이다. 그곳에서 네 엄마를 만나 너를 낳은 거야. 장수가 멍하니 있는 신지로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속삭였다. 이봐 신지로, 당신이 누리는 이 부와 권력, 그게 다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당신이 잘나서? 아니면 당신의 잘난 아버지 때문에? 아니, 그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 고통의 결과물이야. 장수가 톱을 들어 시로를 가리켰다.
731 부대는 아직 살아있어. 여기 그리고 저 밖, 당신들의 세계 말이야. 니시오카 신지로, 당신은 오늘 여기서 들은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 이 문제가 정식으로 공론화되어서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게 당신의 역할이야. 당신의 능력과 인맥이면 충분할 거야. 그러자 시로가 입을 열었다. 히바, 어차피 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나? 내가 진행하는 실험은 이제 완성 단계에 있어. 이제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네. 신지로를 풀어주고 나와 함께 가세. 어떤가? 그러자 창수가 경멸 가득한 눈으로 시로를 훑어보았다. 정말 구제불능이네. 창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고 화면을 꾹 눌렀다. 그러자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시로가 아래로 푹 꺼져버렸다. 시로가 간신히 눈을 떴다. 지독한 악취와 함께 눈앞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들의 사체와 구더기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조차도 여의치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목을 더듬어 보니 길고 단단한 물체가 시로의 울대를 뚫고 나와 있었다. 시로가 겨우 눈알을 굴려서 위를 올려다 보았다. 그곳엔 창수가 서 있었다. 하필 목을 찔려버렸네. 구덩이로 떨어진 시로의 몸은 온통 쇠코챙이로 뚫려져 있었다. 시로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로 입을 연신 벙긋거리며 뭔가를 말했지만 그럴수록 입에서는 피만 쏟아져 나올 뿐이었다. 여기 기억나? 네 놈이 날 처박은 곳. 똑같이 갚아준 것뿐이니 억울하진 않을 거야. 아니지. 그래도 나는 구급차까지는 불러준다고. 여보세요? 여기 외곽에 있는 창고입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빨리 좀 와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전화를 끄는 창수가 구덩이 아래를 슬쩍 내려다보았다. 벌써 죽어버렸나? 창수가 구덩이 아래로 휴대폰을 휙 던져버렸다. 시로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코앞에 떨어진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수많은 구더기가 달라붙어 꿈틀거리고 있었다. 덜덜 떨리던 그의 손이 이내 툭 떨어졌고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야? 유리관 안으로 들어선 창수를 향해 신지로가 거세게 저항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창수는 아무렇지 않게 툭 내뱉듯이 말했다. 죽였어. 이 미친 새끼! 창수가 신지로를 향해 빙긋 웃으며 물었다. 내가 아까 한 말은 생각해봤나? 넌 내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나는 일본인이야. 너 따위 한국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 그래. 창수가 초록색 액체가 가득 들어있는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그걸 본 신지로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굳은 얼굴로 말했다. 어떤 고문을 해도 내 생각은 변함없어. 그래. 강요는 않겠어. 선택은 너의 몫이니까. 창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어 신지로의 윗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더니 빙긋 웃으며 자신의 허벅지에 그 주사기를 찔러 넣는다. 이봐, 뭐 하는 거야? 창수가 이내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만삭의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창수는 그 사진을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이제 가족들 곁으로 가야지. 너무 오래돼서 날 기억할지 모르겠군. 창수의 코와 입에서 흘러내린 새빨간 피가 사진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창수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신지루를 올려다보았다. 넌 어때? 나 기억해 줄 건가? 그 말을 끝으로 창수의 고개가 툭 떨어져 버렸다. 그는 눈을 감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니시오카 신지로상? 병실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던 신지로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 안녕하세요. 수사이과 순사부장 오다 유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신지로를 유지가 급히 말렸다. 그냥 누워 계세요. 충분히 안정을 취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신지로가 침대에 편히 눕자 유지가 의자를 끌고 와서 침대 옆에 앉았다. 저 아버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범인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뭔가 짚히는 게 없습니까? 그러자 신지로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신 아버님도 범인이 누군지, 자신이 왜 이런 참변을 당해야 했는지 무척 궁금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범인이 어떤 말을 했나요? 뭐 자살 직전에 했던 유언 같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딱히 의미 있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입을 열고 한 말이라고는 욕설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자신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그시 살피는 형사에게 신지로는 무덤덤한 눈빛을 보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쪽으로 꼭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지가 병실을 나가자 신지로가 한숨을 내쉬며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저게 형사의 감이라는 건가? 신지로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가만히 응시했다. 창수의 붉은 두 눈이 자꾸만 아른거린다. 내가 모두 묻고 갈 겁니다. 당신을 기억할게요. 아버지의 죄를 갚는단 마음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신지로는 결국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날 그곳에서 있었던 일과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후로우시 프로젝트와 731 부대에 대한 것까지 모두 묻어버리기로 한 것이다. 그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 아, 맞다. USB.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아마도 731 부대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을 것이다. 한동안 멍하니 USB를 바라보던 신지로가 몸을 일으켜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역시 예상대로 USB에는 731 부대에 대한 자료와 그 만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끔찍하고 적나라한 내용과 사진들을 본 신지로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후로우시 프로젝트.
잠시 망설이던 신지로가 파일을 열었다. 그러자 오래된 흑백 사진과 함께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던 인간 실험체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 사진에 함께 등장하는 한 사람. 그것은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릴수록 사진은 점점 선명하고 깨끗해졌지만 그의 아버지 이시 시로의 모습만은 그대로였다. 이게 가장 최근의 실험인가 보군. 스크롤을 내리던 신지로가 순간 멈칫했다. 사진 속에 있는 익숙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여인에게 투여된 약과 그에 대한 반응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었다. 곧이어 만삭이 된 여인의 모습이 찍힌 사진 몇 장과 함께 실험체가 사망했다는 짤막한 글이 나타났다. 그 후로 실험은 다시 시작되었고 갓난아기의 사진이 나타났다. 실험체를 희귀 난치병에 걸렸다고 속여서 매일 한 번씩 약을 투여하고 반응을 살핀다. 처음에는 불안정했으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차도를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스크롤을 내리는 신지로의 손이 덜덜 떨렸다. 붉게 충혈된 두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숨이 거칠어졌다. 자신이 처음 난치병 판정을 받은 병원이 바로 미쓰바시 다나베 제약의 부속 병원. 약을 제공받은 곳도 다나베 제약회사였다. 그리고 자신이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던 아버지. 한없이 냉정했지만 납치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온 아버지. 결국 그런 거였어? 뭐야? 이게 뭐야? 신지로가 고통스러워하며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선택은 당신 몫이야. 신지로가 두 눈을 부릅뜬 채 바닥으로 내려와서 노트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다. 모든 것을 전부 담아내겠다는 듯, 철저히 각인시켜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듯, 신지로는 아주 오래도록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다.